상무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황기찬은 문을 부술듯이 박차고 들어온 강미란에게 느닷없이 싸대기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학력을 위조한 강세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던 참이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뺨따구까지 얻어맞으니 순간 짜증이 확 솟구칠 수밖에 없었어요. 강승우를 밀고 있는 강미란과는 사실상 적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적대적으로 눈을 뒤집는 모습이었죠. 그러자 강미란이 매섭게 노려보는 황기찬 쪽으로 천천히 한 발짝 다가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는데요. 최자영의 덫에 제대로 빠져버린 강미란이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친딸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정호성은 출근하기 전에 미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무심결에 치킨집에 들어갔다가 서빙을 하고 있는 최자영을 보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자 최자영이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정호성을 바라보며 특유의 당당한 말투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일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치킨 먹으러 왔으면 빨리 주문이나 하세요. 다짜고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김도윤과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윤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 딸인 김도희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가늠조차 힘들었거든요. 누나에게 강재인의 존재를 숨겼던 것처럼 결국 이번에도 역시 일단은 정윤이에게 비밀로 하는 정호성인데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는 최자영을 가게로 데려온 도민준을 불러내서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미숙 씨라는 분이 정말 형님 사촌분 맞아요? 도민준은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정호성을 보자마자 그가 최자영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재빠르게 눈치챘어요. 사실 내 사촌은 아니고 나랑 가깝게 지내던 지인분의 아내분이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가 안 공기를 멎게 만드는 벼락 같은 정호성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란 나머지 두 눈이 동그래지는 도민준. 저 사람이 내 조카를 죽였다고요. 뭐라고? 그럼 설마 조카가 김도희 씨? 그제서야 도민준은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지금 들어가서 바로 그만두라고 할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누나가 의심할 거예요. 조만간 제가 따로 불러내서 스스로 그만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린 정호성은 기분 좋게 가게에 왔다가 인상을 팍 쓰면서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그런데 YL그룹으로 출근하는 첫날, 정호성에게 또다시 예고치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떻게 정윤희의 저항 없이 최자영을 내보낼 것인지 머릿속으로 골똘하게 고민하던 정호성이 미처 앞에서 걸어오는 강승우를 보지 못하고 그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오해한 강승우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보세요 아저씨.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니시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강승우 못지않게 한성깔 하던 정호성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아저씨? 강승우 대리. 직급이 대리씩이나 되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YL그룹으로 들어왔는지 잘 알 텐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야? 내 회사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게 똑바로 처신하시죠. 어차피 조만간 없어질 회사지만. 그 말에 강승우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정호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지금 나 쳤니? 아니 이 자식이 근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때마침 강미란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둘의 싸움이 일단락됩니다. 강승우, DH홀딩스 대표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절대 사과 못합니다. 정호성은 강승우가 제어불능의 또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아들이 사고를 일으키자
강미란은 정호성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 정도로 막 나가는 아이는 아닌데 오늘따라 유독 심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은 강규철의 핏줄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강승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어차피 YL그룹을 망하게 하러 온 이상 강승우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제거될 대상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히 주의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사 대표한테 주먹질을 하는 직원이라니. 구명 보트를 내어준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승우 씨, 당장 이 회사에서 내보내세요. 지방으로 보내든 해외로 보내든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순간 강미란의 인상도 확 일그러졌습니다. 이보세요, 패트릭. 인사권은 제 고유권 아닙니다. 아무리 패트릭이 투자사 대표의 자격으로 왔다지만 이건 월권인 것 같은데요. 강미란 상무님, 투자계약서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기획개발부터 디자인까지 YL그룹 사업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게 저희가 제시한 투자 조건입니다. 강승우 씨는 기획개발팀 소속인 걸로 아는데 기획개발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죠. 궁지에 몰린 강미란은 살짝 당황했는지 정호성의 날카로운 반격에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궁극적인 목적이 강승우를 YL그룹 회장으로 만드는 것인데 절대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정호성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결국 강미란은 정호성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실토합니다. 강승우, 당신 아들이야. 그 말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정호성.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 장난할 기분 아닙니다. 강미란 상무님. 하지만 강미란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정호성에게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했어요. 강승우, 정호성 당신 아들이라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이야? 저 자식이 정말 내 아들이라고? 당신 임신한 적 없었잖아.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 오빠가 입양해서 키웠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정호성은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강승우가 일하는 기획팀으로 가보는데요. 저 자식이 내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순간 물불 안 가리고 날뛰는 강승우의 모습이 정호성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모르겠지만 불같은 성격만 놓고 보면 자신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도저히 믿기질 않았어요. 그저 강미란이 조카인 강승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미란의 성격을 정호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강미란이 이런 문제로 실없이 거짓말을 할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결국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강승우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하는 정호성인데요. 이를 위해 정호성은 강승우에게 사과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강승우를 사내 커피숍으로 불러냈습니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미처 앞을 보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180도 돌변한 정호성을 보며 강승우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호성은 강승우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사과를 건네는 강승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바빴습니다. 눈매와 코 그리고 얼굴형까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렇게 강승우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강승우가 입을 댔던 일회용 컵을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20분 거리에 있는 유전자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돌아오는데요. 날이 밝고 검사 당일이 되자 정호성은 YL그룹으로 출근하기 전에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소부터 들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차량 안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정호성.
그런데 결과를 보자마자 정호성의 인상이 확 구겨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0.001%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정호성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 강승우는 정호성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미란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거침없이 운전대를 돌리는 정호성인데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기 전에 강미란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느닷없이 정호성이 문을 부술듯이 들어오자 강미란은 곧바로 정색과 짜증으로 응수했어요. 아주 문이 부서지겠네요. 아침부터 또 뭡니까? 그러자 정호성이 막 받아온 따끈따끈한 검사 결과지를 강미란의 책상에 가차없이 던지면서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미란, 당신이 이렇게 치졸한 사람인 줄 몰랐네. 강승우, 내 아들 아니잖아. 순간 강미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그 말에 정호성이 썩은 미소를 지으며 강미란을 노려봤어요. 내가 당신처럼 실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강미란 상무님, 조카라고 싸고 돌지 마시고 제발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강승우, 당장 지방으로 내보내세요. 정호성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가자 강미란은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을 제외하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 강승우가 정호성의 아이가 아니라면 자신의 아이도 아니라는 말밖에 안 됐거든요. 30년 동안 달려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늘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문제와 마주하던 그녀지만 이번만큼은 강미란의 멘탈도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강미란은 검사 결과지에 적힌 유전자 검사소를 제외하고 다른 검사소에서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지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결과를 열어보는데 새롭게 의뢰한 검사 결과지에도 0.001%라는 숫자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검사했던 그대로 강승우는 강미란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강미란은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무심결에 사무실로 들어온 강승우는 쓰러져 있는 강미란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응급실로 옮기는데요. 고모, 정신 좀 차려보세요. 병원에 실려가고 얼마 후 정신이 돌아온 강미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강승우를 보고 고개를 획 하고 돌렸습니다. 지금 업무 시간 아니에요? 난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일 보세요. 강승우 대리. 사적인 공간에서까지 격식체를 사용하는 고모를 보자 살짝 당황하는 강승우인데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남은 강미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찬찬히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어떻게 강승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거든요. 전신만취 상태로 제왕절개를 했던 탓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장 먼저 본 강규철이 죽었으니 결국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직접 출산 기록을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은 강미란은 아직 수액을 절반도 채 맞지 않았는데 직접 수액 바늘을 뽑아버리고 30년 전 자신이 아이를 출산했던 산부인과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정말 그때 출산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면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일이 꼬인 것인지 미친 듯이 과거를 곱씹어보던 바로 그 순간 최자영의 얼굴이 문득 강미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규철 다음으로 아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최자영이었으니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곧바로 운전대를 돌려서 최자영에게 달려가는 강미란인데요. 평생 안 볼 사람처럼 하더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빠한테 받은 아이를 어떻게 했냐고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한 거죠? 이미 충격의 연속으로 눈깔이 돌아버린 강미라는 뜸을 들일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기어코 공개해버렸습니다. 오빠가 언니한테 건네준 그 아이. 정말 승우 맞아요? 빨리 대답해요. 이성을 잃고 대답을 강요하는 강미란을 보면서 최자영은 강규철이 데려온 아이의 엄마가 강미란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채죠. 설마 그때 그 아이 엄마가 너였어? 나한테 저 검은 머리 짐승을 떠넘긴 게 누군가 했더니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네. 그러자 최자영의 입에서 강미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데요. 내가 바보 호구 등신도 아니고 명색이 명문가 집안의 딸인데 강규철 그 인간이 밖에서 낳은 자식을 그냥 키울 수 없잖아. 나도 내 나름대로 복수를 했지. 그 사람한테 아이를 건네받자마자 산부인과에서 다른 아이랑 바꿔치기 했어. 순간 강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강승우를 지켜보면서 그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최자영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녀는 이성을 잃은 나머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최자영의 멱살을 잡는데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 아이 찾아내. 내 아이 찾아내라고. 그러자 최자영이 강미란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보면서 조용하게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는 기억나. 산모 이름이 정윤이었어. 그 사람이 키우고 있는 딸이 네 딸이야. 순간 강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호성의 누나와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이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김도희가 강미란의 딸일 수밖에 없었죠. 어느새 강미란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자식을 떠넘긴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자영에게 떠넘기지만 않았어도 도희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딸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 강미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는데요. 다음 날 강미란은 초췌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해서는 곧바로 본부장인 김도윤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미란과 은근히 껄끄러운 관계였던 김도윤은 바짝 경계태세를 취하고 입을 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상무님이 여긴 어쩐 일이시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김도윤 씨랑 정호성 씨, 죽은 김도희 씨, 복수하려고 YL그룹 들어온 거죠? 강미란의 입에서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김도윤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김도윤 씨,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소와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강미란을 보고 김도윤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데요. 그는 잠시 동안 고민을 하더니 조금씩 강미란을 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상무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증명해야 저도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강미란은 결국 김도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어요. 내가 도희 친엄마예요. 뭐라고요? 이보세요, 강미란 상무님. 농담도 정도껏 하시죠. 김도윤 씨. 얘기하자면 길어요. 30년 전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김도윤 씨 어머니 아이랑 바뀌었어요. 김도희 씨 딸이랑 나랑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믿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건네는 강미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가 실없이 농담 따먹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녀를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그래요. 상무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수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도희 죽음에 황기찬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희가 사고 전에 황기찬을 만났던 것도 그렇고 가방 속에서 황기찬 물건이 발견된 것도 그렇고 의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하리만치 김도윤을 내쫓으려는 것도 그렇고 그제서야 황기찬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눈치 없고 주변 상황에 둔감했는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김도윤의 사무실을 나선 강미라는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로 곧장 황기찬이 있는 회장실로 달려갔어요. 황기찬은 아직까지는 강미란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강미란을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차 한 잔 내드릴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환하게 웃는 황기찬의 얼굴을 향해 강미란이 거침없이 싸대기를 후려갈겼어요. 손과 뺨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식간에 뺨다구를 얻어맞고 어안이 벙벙해진 황기찬은 이내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강미란이 황기찬을 두 눈으로 또렷이 노려보면서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희, 네가 죽였지? 황기찬이라고 확신해서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황기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그가 진짜 범인인지 알아낼 생각이었죠. 미묘하게 떨리는 황기찬의 눈가를 보고 그제서야 황기찬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강미란인데요. 회장실로 불쑥 들어와서 따귀를 날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김도희를 죽였다고요? 상무님, 참는 건 이번 한 번뿐입니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실수를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강미란이 황기찬 쪽으로 다가서면서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황기찬,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